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비례식에 대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바로 분수식, 유리식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바로 이 유리식은 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면 이 비례식은 유리식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내용은요 34번째고요 비례식 바로 122페이지서부터 12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이 비례식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오늘 한 방에 마무리를 꼭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내용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비례식이란 자, 우리가 비례식 하면 몇 대 몇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전부터 배워왔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어요. 2대 3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비례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비례식은 분수식, 즉 유리식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요거 자체를 이제 유리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는 비례식의 값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요 놈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분수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바로 2라는 것은 분자로 이렇게 올라오죠. 뿅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건 분모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비례식의 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례식의 값.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유리식이라는 것 역시 그놈 자체가 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죠. 즉 2 나누기 3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 3이라는 수가 2의 1.5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3분의 2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1.5배를 해야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가 갖는 수는 바로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비례식은 마찬가지로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 A 대 B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 뭘로 쓸 수 있냐면 B분의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이 조금 늘어서 등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비례식을 사용한 등식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비례식의 계산 법칙은 바로 이것 자체를 분수로 바꾸면 좌변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요? B분의 A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바뀝니까? D분의 C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은 요걸 계산하라는 뜻인데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나타내면 요 식 자체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BD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AD는 BC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바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쌤쌤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외항의 곱과 바로 내항의 곱은 같아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비례식의 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까지는 요 정도의 비례식의 계산을 해오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반드시 한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비의 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식을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좀 간단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한번 써보면요. 자, 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2배를 하게 되면 바로 4분의 2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죠. 에이, 저건 나도 알아. 막 그러는 학생이 있을 거야. 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자, 이퀄. 자, 그러면 보세요. 얘네 둘이 한번 선생님이 더해 볼게요.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더하면 6이 되죠. 6을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한번 더해 볼게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놈은 3이 되겠죠. 어라? 6분의 3도 2분의 1과 같은데? 그죠? 신기하죠? 여기서 신기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하고 새롭게 나온 6하고 한번 더해 볼까요? 6하고 더하면 얼마가 되죠? 8이 됩니다. 8. 그 다음에 1하고 3을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럼 이거 얼마 되죠? 4가 되죠? 자, 이것도 역시 2분의 1 똑같은 개념을 갖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가져야죠.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더한다라는 건 2분의 1하고요. 결국은 4분의 1을 더한다라는 건 2 곱하기 2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똑같은 값 나오는 거죠. 4분의 2 자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얘네들끼리 더하고 얘네들끼리 더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얘네 둘이 더한다는 건 여기에
1이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2에다가 결국은 3이 곱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보면 1이 공통이죠. 이번에는 1이 공통이고 역시 3이 더해져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 3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요 3이 더해진 만큼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연한 원리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해보죠.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4하고 6을 더하고 2하고 3하고 한번 더해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10분의 그 다음에 2하고 3 더한 거 5죠? 자, 역시 요 놈도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요 놈 3개를 몽땅 더하고요. 요 놈 3개를 몽땅 더해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6하고 4하고 2 더하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하고 2하고 1 더하면 바로 6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기에다가 바로 요것을 갖다가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2분의 1에다가 역시 적당한 값을 k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값은 언제나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선생님 문자로 써볼게요. a분의 b라는 것, 그 다음에 c분의 d라는 놈, 그 다음에 2분의 f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같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위에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하자면 얘는 같은 것들을 찾아낼 때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냐면 둘씩 더해도 되겠죠. 둘씩 더해도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c분의 그 다음에 b 플러스 d라고 해도 역시 똑같은 값을 갖겠죠. 얘네 셋이 원래 같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짜리가 ac만 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2분의 d 플러스 f도 같아진다. 자, 또 하나 누구도 같아질까요? a랑 2 더한 것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바로 b 플러스 f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얘네 세 값이 모두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같으냐? 바로 세 개를 몽땅 더한 것도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c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b 플러스 d 플러스 f도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적당히 배수들을 곱해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도 L배하고요. 여기다도 L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도 N배하고요. 여기다도 N배했어요. 여기에다는 N배를 하고요. 여기도 N배를 했어요. 자, 이들도 똑같은 값을 갖겠죠. L 지우고 M 지우고 N 지우면 똑같으니까 결국은 요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AL 플러스 CM 플러스 2N분의 N분의 바로 DL 플러스 D가 이게 D야? BL이죠. 그 다음에 DM 플러스 FN. 자, 얘네들이 모두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배수배를 해서 더해도 같아지는 성질, 그것을 바로 가비의 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용어의 의미를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성질의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학자 이름을 쓰는 것은 그것들을 증명하는 단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밝혀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가비의 리라는 성질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선생님이 얘기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원일체 연립방정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2x는 3i다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요. 이거 x 대 y가 얼마니? 라고 물으면은 학생들이 2대 3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이건 좀 생각을 좀 하십시오. 2x가 3i다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x랑 y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묻는 거거든요.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쌤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과를 하나 갖고 있고 학생 여러분이 네가 지금 뭘 갖고 있냐면 바나나를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우리 둘이 갖고 있는 게 같아지려고 그래. 그러면 없앨 수는 없어. 사과도 안 되고 바나나도 없앨 수는 없어. 없애지 않고 같아지는 방법은 뭘까요? 선생님은 사과를 갖고 있고 그대는 바나나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갖지 않은 바나나를 하나 더 가지면 되고 그다음에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사과를 하나 더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x 대 y의 b는요. 어떻게 되냐면 x는 나는 2만 가졌지 3을 못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3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y라는 놈은 나는 3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지 못한 2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대 y는 바로 3 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2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는 0. 자, 이것은요.
미지수가 3개이고 식이 하나인 3원 1차 방정식입니다. 3원 1차 방정식은 XYZ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때야 됩니까? XYZ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런 식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됩니다. 3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3개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3개가 주어지지 않으면 XYZ는 문자로밖에 못 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구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만큼 적게 주어질 때, 예를 들면 3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Z는 0. 자, 이렇게 미지수는 3개인데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 작을 때는 우리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반드시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B를 구할 수가 있다. B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B를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가 0이 돼야 된다. 여기가 0이 돼야 된다. 즉 상수항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상수항이 0일 때 바로 B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왼쪽에서 얘기했던 요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아, 여기 미지수 2개잖아.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니까 B가 나오는 거지. 하나만큼 작으면 무조건 나온다니까. 그러면 3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여기를 죽여버리면 되죠. 여기를 죽여버린다. 되게 무섭네. 그치?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해야 되죠. 더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5X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나옵니까? 플러스 2y가 나오게 되죠. 더하게 되면.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x 대 y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x는 뭘 가져야 될까요? 마이너스 2를 가지면 되고요. y는 누굴 가지면 돼요? 5를 가지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선생님이 지금 금방 얘기했습니다.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놈의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 작다면 B를 구할 수 있다. 단 B를 구할 수 있으려면 상수항이 사라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상수항이 살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비례식을 갖고 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비례식에 관한 설명 선생님이 한번 해봤고요. 자, 지금 필수예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필수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비례식의 계산 x 대 y 대 z가 2 대 3 대 4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1번은 정상적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2번은 좀 편법을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편적으로 x 대 y 대 z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의 값을 이렇게 두어야 되죠. 2 대 3 대 4라는 말이 2이고 3이고 4가 아니란 뜻이죠. 적당히 k배를 해서 2k라는 값과 그 다음에 y는 3배니까 3k, 그 다음에 z에 해당하는 값은 4k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자, x는 2k, 그 다음에 y는 3k 더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z는 4k야, 4k. 자, 분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또 2k 이렇게 되고 2배 y니까 6k가 되고요. 그 다음에 3z 12k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덧셈이니까 어차피 k의 차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요. 2k, 3k, 4k 하면 7k, 9k가 되죠. 9k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k, 2k, 14, 20k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k의 차수에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놈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 k가 사라지면서 9분의 20만 남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자의 차수가 변하지 않을 때는 직접 대입을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요. 2차 죠. 다 2차이기 때문에 역시 문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해도 되냐면 사실은 숫자만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x 대 y 대 z 하게 되면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더한 거분에 xy라는 건 2와 3을 곱한 거죠. 2와 3을 곱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yz라는 것은 3과 4를 곱한 거 플러스 zx라는 것은 4와 2를 곱한 거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2는 4, 그 다음에 3, 3은 9, 4, 4, 16 더한 거 분해 바로 2, 3은 6 플러스 4, 32 플러스 4, 2, 8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한 결과가 정답이 되는데요. 지금 요걸 계산하게 되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요? 29가 되겠죠. 29. 자, 분자는 얼마냐면 2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9분의 26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죠? 비례식은 너무 쉬워요.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단 좀 쉬운 방법들을 왜 저렇게 될까 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믿어지면 그 쉬운 방법을 좀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죠. 12분의 x 플러스 y, 13분의 y 플러스 z, 5분의 z 플러스 x에서 x 대 y 대 z를 구하라 그랬죠. 자, 이것도 얼핏 보면은 미지수가 3개인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 놈을 갖다가 전체의 값 바로 12분의 x 플러스 y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분의 y 플러스 z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분의 z 플러스 x가 보이지. 자, 이놈을 갖다가 얘네들이 값이 다 똑같대. 그 똑같은 값을 그냥 이렇게 k라고 띡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개의 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의 식, 여기서 하나의 식, 여기서 하나의 식, 이렇게 3개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즉 x 더하기 y라는 것은 12와 k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12k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 플러스 z라는 것은 13k, 그 다음에 z 플러스 x라는 것은 5k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총 미지수가 몇 개냐? x, y, z 이렇게 3개만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k도 선생님이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총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3개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네, b가 나옵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개수들이 전부 다 똑같은 동계수형일 때는 선생님이 더해서 해결봐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더해서 해결을 보면요. x 2개, y 2개, z 2개. 자,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좌변의 값이고요. 자, 우변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몽땅 더한 거니까 25에다가 30이 되죠. 그래서 30k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짝수니까 2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것은 바로 15k가 된다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된 결과는요. 자, 이제 하나씩 구하는데요. x 더하기 y가 12k래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k죠. 이게 12k면은 12k에다 요걸 더했더니 15k가 됐대. 그러면 z는 몇 k야? 그렇지, 3k가 되겠지. 그쵸? 자, 다음 y 플러스 z가 13k랍니다. y랑 z를 더했더니 13k래요. 근데 15k 돼야 되니까 x가 가져야 되는 건 몇 k? 바로 2k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z인데 z는 요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얼마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5k니까 얘는 10k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대 y 대 z라는 것은 요걸 갖다 간단히 해준 걸 적어주면 되겠죠. 전부 다 k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를 지워버리면 그만. 바로 2대 그 다음에 10대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비례식의 응용 그랬습니다. 자, 두 개의 식이 나왔죠. 3원인 3x-4y 마이너스 z는 0. 자, 이런 식이 나왔고요. 또 하나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z 역시 0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식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식을 구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 이외에도 상수항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한 놈을 죽여야 되겠죠? 그냥 죽이기 위해서 요 밑에 식에다가 4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이 8x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에 32z죠. 요 놈이 0이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연립해야 될 건 요 둘을 연립을 해줘야 되겠죠. 자,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11x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3z죠. 그러면 넘어가면 플러스 33z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x 대 z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x 대 z는 결국은 33, 11인데 둘 다 11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11로 나누면 여긴 1이고 여긴 3이죠. 그죠? 요거 하나씩 이렇게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1, 3이란 뜻이니까 x 대 z는 바로 3대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과 2를 이용해서 나머지 y의 값도 구해주면 되는데요. 자, 요 값은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가장 좀 쉬운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뭐 이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럼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가 z에다가 1 집어넣어서 y 값 구하면 되는데요. 원래는 3k, 1k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어차피 1차들이니까 k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이긴 하지만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되죠. 그 다음에 z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y의 값이 얼마냐면 6
마이너스 8 마 2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y는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대 y 대 z의 b는 바로 x가 얼마였어요? 여기 3이었죠. 그 다음에 y가 얼마였었죠? 2였었죠. 그 다음에 z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3대 2대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비에리의 활용 그랬어요. 자, 요식을 또 한번 써봐야죠. 자, 요식을 쓰게 되면 3a분의 2b 플러스 c라고 그랬죠. 2b 플러스 c. 그 다음에 2b분의 c 플러스 3a. 자, 그 다음에 c분의 3a 플러스 2b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놈이 k일 때 바로 이 k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쵸? 자, 이 놈은요 선생님이 구하기 이전에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심어드리고 갈게요. 뭐냐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A, B하고 A, C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잘하는 짓이 뭔가요? 예, 같은 건 지울 수 있다죠. 그래서 이렇게 뚝 지우고 아, 요 놈의 정답은 B와 C는 같다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여기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B와 C가 같아지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필요해지는 거예요. A가 0이 아닐 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때는요, A, B, 그 다음에 이 AC를 넘어가서 마이너스 AC는 0을 풀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보니까 2차식이죠. 그러니까 A가 공통인수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B, 마 C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0 되기 위한 것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이게 0 될 때는 이게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0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B는 C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A가 0이 될 때는 항등식의 개념이 되죠. 즉, 이놈은 A에 관계없이 성립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바로 A가 0일 때와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그때는 무슨 식이 됩니까? 항등식이 돼버리는 거죠. 항등식. 그쵸?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B와 C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조건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문제를 보면요. 자, 이놈도 앞에 문제처럼 2B 플러스 C는 3AK 이렇게 하자니 여기는 1차인데 여긴 2차니까 차수가 늘어나는 결과밖에 안 돼요. 대수의 목적은 차수를 자꾸 낮춰야 되는데 차수를 자꾸 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놈의 형태는 어디냐? 일단 문제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야?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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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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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에이, 이거 더하면 나오겠네. 해결 보겠네. 그지? 괜히 같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를 보는 눈인데요. 자, 결국은 여기에서는 가비에리, 즉 얘네들을 다 더한 것끼리 합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분모끼리 더한 3A 플러스 2B 플러스 C분의, 자, 분자끼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3A 2개 있었고 2B 2개 있었고 C 2개 있었죠. 그러니까 2배의 3A 그 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놈을 K라고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자, 요 놈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식을 선생님이 다시 잡아보면요. 자,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씁니다. 바로 요 놈이랑 요 놈 곱한 게 요 놈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배의 3A 그 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죠. 자, 이놈이 누구랑 똑같아요? 바로 3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K배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또 아까쯤이랑 똑같아요. 잘하는 짓이 뭐냐면 요거 쑥 같으니까 지워버리고 K는 2예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K는 2예요. 그래요. K는 2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죠? 근데 이 K는 2라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K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면 이걸 방정식처럼 풀어보면 되죠. 방정식처럼 풀어보면 이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2배에 3A 플러스 2B 플러스 C 그 다음에 넘어와서 마이너스 K배에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놈이 0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괄호가 공통이니까 괄호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남는 건 2-K가 있죠. 2-K. 자, 요 놈이 0이란 뜻이거든요. 결국은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어야 돼요. 근데 당신들이 구한, 즉
학생 여러분들이 구한 K의 값은 2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 여기서 K의 값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K는 2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요 경우도 있잖아요. 요 경우일 때를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도대체 0이라는 항등식과 같은 역할을 할 때는 어떠한 값이 K가 될 것이냐예요. 바로 3A 플러스 2B 플러스 C에 따른 K는 요 안엔 K가 안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 자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의 식에서 3A분의 2B 플러스 C는 2B 플러스 C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걸 K라고 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형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2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게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에 있는 2B 플러스 C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 놈은 결국은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게 뿅 넘어가면 마이너스 3A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또 하나의 값은 바로 3A분의 마이너스 3A. 바로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K는 2라는 값과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 요 두 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K는 마이너스 1과 2. 자, 요 놈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 문제 풀어봤고요.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우는 동안 빨리 확인 체크 밑에 풀어보십니다. 시작하세요. 자,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입니다. 먼저 2x는 3y 나왔어요. 자, x 대 y 구하고 가야 되겠죠. x 대 y는 3대 2라는 거 알 수 있고 직접 대입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대입하면 x가 3, y는 2입니다. 그러면 3의 제곱 9, 그 다음에 2의 제곱 4. 여기는 똑같이 4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x 빼기 y 3 빼기 2죠. 3 빼기 2분의 y 2,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3 더하기 2분의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간단히 하면요. 자, 요거 자체가 9하고 4도 하면 13이에요. 그러니까 13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2,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는 통분으로 해결을 봐야 되겠죠. 자, 통분하게 되면 5하고 13의 곱인 5, 3, 15, 5, 1은 6, 65로 이렇게 통분이 되겠고요. 자, 13의 5배가 되니까 5, 1은 5, 3, 15, 5, 4, 20이 되죠. 마이너스 2배라고 그랬으니까 120, 130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13배 했으니까 여기는 26이 되겠죠. 자, 요걸 간단히 한 거 65분의 자, 마이너스 130. 이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46이죠. 46. 그죠? 46에서 130을 뺀 겁니다. 46에서 130을 빼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결국은 130에서 뭐 이거 40 버리면 90 남는데 90에서 뭐 6을 더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84인데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65분의 마이너스 65분의 8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자, 요것도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은 얼마? 3, 3은 9 빼기 y제곱은 4 이렇게 되겠고요. 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9 x가 3, y가 2니까 3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9 빼기 4는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2는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놈의 정답은 바로 5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분의 x, 그 다음에 3분의 y, 4분의 z가 서로 같아질 때 그랬어요. 자, 요것도 일단은 k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서 x는 2k, y는 3k, z는 4k 놓고 풀어야 되겠지만 1차면 요게 1차인데 1차의 제곱이 2차고요. 자, 요것도 역시 2차고 요것도 2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지수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x에다 그냥 바로 2 집어넣고 y에다 3 집어넣고 z에다 4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 숫자들을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바로 이 식은 어떻게 전환이 되냐? x가 2, y가 3, z가 4라고 그랬으니까 4, 2, 8 요 놈의 제곱분의 자, 요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x랑 y를 더한 거 그랬죠? 그러면 2 더하기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z제곱 4의 제곱을 뺀 거, 자, 요걸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 결과는요, 여기가 5고요. 5에다 8 더하면 13이거든요. 13의 제곱은 169죠. 169분의
자, 이건 5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 25거든요. 그러면 25에서 16을 빼면 9가 되겠습니다. 그죠? 맞죠? 16을 빼면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더 이상 간단히 되나만 확인하면 되죠. 16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죠. 결국은 169분의 9라는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보죠. 자, x 대 y가 그 다음에 y 대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가 2대 3대 4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것도 써보면 x 플러스 y 이퀄 2k죠. 그죠? 2에 해당하는 거니까 2k. y 플러스 z가 3k. 그 다음에 z 플러스 x가 4k.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동계수형이니까 더해서 해결 봐야 되죠. 더하게 되면 2배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놈이 7, 8, 9, 9k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2가 부담스러우니까 요걸 2로 나눠버리면 요 2는 이렇게 사라지겠고요. 자, 이제는 x 대 y 대 z를 구해야 될 차례죠. 자, x랑 y 다음에 2k래요. 요게 2k인데 2k를 분모가 2인 놈으로 바꾸면 2분의 4k예요. 그러면 요 놈은 2분의 5k죠. 2분의 5k. 자, 이렇게 되겠고요. y 플러스 z는 3k, 바로 2분의 6k. 얘네 둘이 더해서 2분의 6k. 그러면 요 놈은 2분의 3k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3k, 2분의 5k면요. 둘이 더해서 2분의 8k예요. 2분의 9k니까 얘는 2분의 1k죠. 2분의 1k.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대 요거 대 요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린 뭐를 구할 수 있느냐? x 대 y 대 z를 구할 수 있죠. 2하고 k, 2하고 k, 2하고 k를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3, 1, 5니까 x 대 y 대 z는 3대 1대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산을 하랍니다. 자, 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요 계산은 3, 1, 5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계산이죠. 그래서 3, 3은 9, 1, 1은 1, 5, 5, 25분의 xy 곱한 거 3, yz 곱한 거 5, zx 곱한 거 15. 자, 빼고 더해라 그랬죠. 계산되어진 결과는 10에다가 25, 35가 되겠고요. 자,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15에서 5 빼면 10이에요. 10에다 3 더했으니까 1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13이 소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질 수 없겠죠. 그래서 35분의 1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0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는 0이고요.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6y 플러스 7z도 0이랍니다. 자,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이며 상수항이 없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선생님이 뭐 구할 수 있다? b 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죠? 자, 일단 개수를 맞춰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의 5배를 하는 게 제일 빠르죠. 5x 플러스 5e 10y 그 다음에 5, 3, 15z는 0이라더라.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서 해결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 뺄까요?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빼버리면 5x는 사라져버리고요.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6y가 되고요. 자, 플러스에서 여기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바뀝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자, 15하고 7을 더한 거죠. 15하고 7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22죠. 22z가 되겠네요. 는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결론은 여기서 여기 빼서 22z, y하고 z가 이제 b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6y가 뿅 넘어가면 16y는 22z가 되고요. 자, 요거 지워지죠. 8y 이퀄 여기는 11z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y 대 z는 몇 대 몇이다? 거꾸로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11대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x만 구하면 해결되는데요. 자, 이것을 어디다 넣어서 이것을 바로 요 첫 번째 식에다 넣으면 x값 나올 수 있겠죠. x에다가 y의 2배 그랬어요. y가 11하니까 2배 하면 22로 바뀌겠고요. z의 3배를 빼라. z가 8인데요. 8, 3, 24를 빼라. 이런 뜻이죠. 는 0이다.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22 빼기 24면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x 대 y 대 z의 b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 대 y 대 z의 b는 바로 x가 2고요. 그 다음에 y가 11이고 z가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06번. 재밌죠? 비례식.
자, 106번 보겠습니다. 자, 가비의 리에 관한 성질이죠. 일단 식을 보면서 2a분의 b 플러스 3c 그랬죠? b 플러스 3c 그 다음에 b분의 3c 플러스 2a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c분의 2a 플러스 b랍니다. 자, 요 놈이 k예요 그랬죠. 그쵸? 자,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2ak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2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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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 3c, 3c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더해서 해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2a와 그 다음에 분모끼리의 합인 b 플러스 3c분의 자, 분자는 몇 개씩 있습니까? 2개씩 있죠. 2배 2a 플러스 b 플러스 3c 이퀄 k.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라. 분모가 0 될 때가 있고 분모가 0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둘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먼저 분모가 0이 아니라면 2a 플러스 b 플러스 3c가 0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k 값은 어떻게 된다? 얘랑 얘가 0이 아니니까 지워져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여기에 있는 2만 뿅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된다. 허나 이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등식이 될 수도 있다. 즉 2a 플러스 b 플러스 3c가 0이 돼버릴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이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원래 이 식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b 플러스 3c라는 놈이 마이너스 2a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a를 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쭉 올라가면 문제에서 b 플러스 3c에 해당하는 값을 바로 마이너스 2a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나오게 되는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값은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전부 다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역시 가비의 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의고사에서 꼭 보게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오늘은 비례식에 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 강좌에서는요. 바로 유리식과 비례식을 기초로 한 연습 문제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